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절 현존재 분석론의 주제를 낭독하는데요. 이것은 제1부, 제1편, 제1장에 속해 있습니다. 제1부가 즉 서론을 마치고 처음 시작된 제1부, 제2부는 간행되지 않았고요. 간행된 제1부가 시간성에 의거한 현존재 해석과 존재 모름의 초월적 지평인 시간의 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부 중에서도 이 앞부분 시간성에 의거한 현존재 해석은 간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존재 모름의 초월적 지평인 시간의 해설, 이것은 시간과 존재의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이것은 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부 중에 제1편, 그러니까 제1부 중에 1편과 2편만 간행되고 3편은 간행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제1편을 이끄는 안내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원서로는 55쪽이네요. 존재의 의의에 대한 물음 속에서 1차적으로 물음이 걸어지는 것은 현존재라는 성격을 가진 존재자이다. 존재자에게 물음이 걸려지는데 탁월한 존재자인 현존재에게 그의 존재가 물어진다는 것이에요. 현존재의 예비적 실존론적 분석론은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유형을 따라 겉보기에 그 분석론과 평행하는 연구들에 맞세운 하나의 앞서 윤곽짓는 해설 및 경계 설정을 필요로 한다. 제1장에서 다룬다는 것이네요. 현존재 분석론과 평행하는 연구들로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생물학을 거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맞서서 현존재 분석론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고정된 출발점은 현존재인데요. 이것이 고수 아래서 현존재에 입각해서 하나의 기초구조가 그 세계 내 존재가 노출되어야 한다. 세계 내 존재가 제2장에서 다뤄진다는 것이고요. 현존재 해석의 이러한 선언적인 것은 조각들을 만들어진 규정성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적이며 부단히 전체적인 구조이다. 현존재 해석의 이러한 선언적인 것, 현존재의 존재에 있어서 선언적인 것, 즉 경험에 선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내 존재도 선언적인 것이죠. 세계도 선언적인 것이고 내 존재도 선언적인 것이고, 이런 선언적인 것은 있건데 세계 내 존재는 조각들을 모아 만들어진 규정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이다. 즉 세계와 내 안에라는 것과 존재라는 것을 조각으로 삼아 이것들을 조립해서 만든 전체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그러나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바라봄들을 보증한다. 세계 내 존재를 세계 내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내 존재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존재자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선행적인 전체를 부단히 시선 속에 보유함에 있어서 그 요소들이 현상적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세계 내 존재가 전체인데 이 전체를 시선 속에 보유하면서도 때로는 세계가, 때로는 내 존재가, 때로는 존재자가 부각되어야 한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음이다. 자신의 세계성에 있어서의 세계, 공동존재 및 자기존재로서의 세계 내 존재, 내 존재 그 자체. 이러한 구조의 분석의 기반 위에서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선행적인 예고가 가능하게 된다. 현존재의 존재는 세계 내 존재이자 내 존재이다 등등이 미리 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제의 실존론적 의의는 염려이다, 조르기이다. 네, 심려라고도 번역되고 마음씀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우리가 고려와 배려라는 용어를 염두에 둔다면 돌림자, 려를 돌림자로 갖는 염려라는 번역어가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이 현존제의 예비적 기초분석이라는 과제를 해설하는 것이고요. 제9절이 현존제 분석론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서로 56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분석의 과제로 서 있는 존재자는 각기 우리 자신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는 각기 나의 것이다. 예 마이네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현존제는 각자 나의 현존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존재자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자 자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태도를 취한다.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지? 라는 물음 자체가 나의 존재에 대해 내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물음의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존재자로서 이 존재자는, 즉 현존재라는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넘겨진 채로 있다. 자기의 존재로 넘겨져서 맡겨진 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각기 이 존재자 자체에게 문지되는 것이다. 현존재에게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존재의 이러한 성격 규정에서부터 이중적인 것이 결과로 생겨난다. 첫째, 이러한 존재자의 본질은 그의 존재해야 함 속에 놓여 있다. 주자인 이것이 존재해야 함, 의무이자 가능성을 표시할 수 있겠네요. 영어의 삐뚤용법 기억하신다면 삐뚤용법이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있다. 운명, 예정, 가능, 의무 등등 마찬가지로 도의로용법에서도 그런데요. 여기서는 특히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존재자의 무엇임, 바스자인, 에센티아, 이것은 여하튼 그것에 관해 말해질 수 있는 한도에서 그의 존재, 곧 실존에서부터 기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의 존재론적인 과제는 바로 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를 위해 실존, existence라는 표시를 선택한다면 이러한 명칭은 전승된 전문 용어인 existentia, 중세, 라틴어라는 라틴어 용어로요. 이 중세의 의미의 실조의 존재론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가질 수도 없다. 그 existentia는 밖에 던져져 있음 이런 말인데요. 창조되어 있음을 신의 머리 밖에 던져져 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신이 머릿속에 어떤 본질을 떠올리고 존재하라고 말하면 이 머릿속의 본질이 머리 밖에 사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사물이 창조된 사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런 중세적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 엑시스텐티아는 전승을 따를 때 존재론적으로 전제적인 존재, 후한된 자인 같은 것을 곧 현존재의 성격을 지닌 존재자에게는 귀속하지 않는 하나의 존재 성격을, 존재 유형을 말한다. 이 중세에서는 창조된 모든 사물들은 동일하게 엑지스텐티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엑지스텐티아는 전제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엑지스텐티아의 면에서는 인간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유비에 따라서 존재의 차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제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혼란이 피해지는 것은 우리가 엑지스텐티아라는 명칭을 위해 언제나 전제성이라는 해석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제성이 해석을 행하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용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를 전제성이라고 해석한다면, 전제성은 존재를 해석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실존을 존재 규정으로서 다만 현존재에게만 배정함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전제성이라는 말은 중세적 의미의 엑지스텐티아에 배정하고, 실존은 현존재에게만 배정함에 의해서 그 실존이라는 말로서 비롯될 수 있는 혼란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독일어 표현으로 엑지스텐츠라고 그러면 이것이 중세의 엑지스텐티아도 의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이데거가 그리 하지 말자. 엑지스텐티아는 전제적 존재, 전제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 속에 놓여 있다. 유명한 말이죠. 본질과 실존은 대비적인 것으로 통상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하이데거는 본질이 실존 속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누구죠? 사르트르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는 문장도 듣고 그 의미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존재자에 입각해 명백히 제시될 수 있는 성격들은 따라서 이러저러한 듯이 보이는 전제적인 존재자의 전제적인 성질들이 아니라 각기 현존재에게 가능한 존재하는 방식들이고 단지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현존재의 본질이나 실존이라는 말은 모두 성질들이 아니라 존재 방식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자의 모든 그렇게 있음은 일차적으로 존재이다. 이렇게 있음도 저렇게 있음도 그렇게 있음도 모두 존재라는 말로 포괄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자를 표시하는 현존재라는 명칭은 책상, 집, 나무와 같은 그의 무엇이 아니라 존재를 표시한다. 무엇이라는 말은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책상이다.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집이다.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무이다. 이렇게 대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상, 집,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니까 무엇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라는 명칭은 현존재의 무엇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재의 본질이라는 말은 무엇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해석되어야겠죠. 이러한 존재자에게 그의 존재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그런 존재는 각기 나의 것이다. 이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각기라는 것은 주어가 일반화되지 않는 각각의 개별자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부단히 사용하는 용어예요. 현존재는 따라서 결코 존재론적으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의 하나의 유의 사례 및 견본으로 파악될 수 없다. 이러한 존재자, 즉 전제자에게는 이것의 존재가 아무 상관이 없고, 정확히 보자면 그 존재자는 그것에게 자신의 존재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 수도 없는 식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전제자는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관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상관하죠.
자신의 존재를 문제시하니까요. 현존재의 말 건네면 그 존재의 자의 각기 나의 것임이라는 성격을 따라 부단히 인칭 대명사를 함께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각기 나의 것임 예 마이니히카이트인데 이것이 기존의 번역어로 각자성 이렇게 말했는데요. 각자성은 각각 자기임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각기 나의 것임 예 마이니히카이트니까요. 이 마인 이게 나의 것이라는 말이고 여기 있죠. 마이네스 이거 각기 나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도 이렇게 존재할 때도 저렇게 존재할 때도 그 모든 존재가 각기 나의 것임이에요. 현 존재는 그 존재가 각기 나의 것임. 물론 현 존재 자체도 각기 나의 것임이고요. 이런 성격에 따를 때 현 존재의 말은 언제나 인칭 대명사를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주어를 빼고 말하기도 하죠. 일상에서는. 그러나 형식을 같이 말해서는 언제나 주어가 표시되어야겠네요. 그리고 현 존재는 다시금 각기 이런저런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의 것이다. 각각의 존재 방식이 다 나의 존재 방식이다. 현 존재는 그가 어떤 방식에 있어서 각기 나의 것인지를 이미 언제나 어떻게든 결정하였다.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그런 존재자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태도를 취한다. 여기서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나가 세인으로서의 나인지 고유한 나인지 구별되어 있고 그런 구별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성하기 이전에 이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네요. 현 존재는 각기 자신의 가능성이고 가능성이 곧 현 존재라고 말했어요. 현 존재는 그 가능성을 단지 성질의 면에서 아이겐샤프트리 그러니까 성질적으로 또는 속성적으로 하나의 전제자로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 존재가 본질적으로 각기 자신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선택, 곧 획득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상실할 수 있거나 혹은 결코 결코 획득할 수 없고 단지 겉보기에만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인 자기가 아니라 본래적인 자기를 선택하거나 획득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 일상성에 있어서 우리는 대개 자신을 상실하고 있고 겉보기에만 획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상실했을 수도 있거나 자기 자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은 단지 그가 그의 본질을 따라 가능적으로 본래적인 현 존재인 한도에서일 뿐이고 가능성의 면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적인 현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래적인 현 존재가 변형되어서 비본래적인 현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가능성에 있어서 또는 변형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면 그것은 본래적인 현 존재라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자기에게 속해 있는 한도에서 일 뿐이다. 본래적인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데 근원적으로 또는 가능적으로 속해 있는데 그것이 변형되면 자기가 세인 자기로 되고 세인 자기가 되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죠.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는 두 존재 양상은 이 표현들은 엄밀한 낱말 의미 속에서 전문 용어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또는 전문 용어로 선택되었네 이래도 읽기가 더 편하겠네요. 현 존재가 여하튼 각계 나의 것임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 속에 근거를 둔다. 현 존재가 각기 나의 것이니까 나의 것을 유지하면 본래적인 나가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을 상실하면 비본래적인 나, 즉 세인 자기가 되는 것이네요. 현 존재의 비본래성은 그러나 가령 하나의 더욱 적은 존재나 하나의 더욱 낮은 존재 등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본래성은 오히려 현 존재를 그의 가장 완전한 구체화를 따라 그의 부지런함, 고무되어 있음, 관심을 두고 있음, 향락할 수 있음에 있어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부지런함 등등은 비본래성에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본래성에서보다. 그렇다면 이 비본래성을 적은 존재나 낮은 존재 등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곽지어진 현 존재의 두 성격이 곧 일단 본질에 대한 실존의 우위 그리고 각기 나의 것임 이 두 가지가 이미 예고하는 것은 이러한 존재자의 분석론이 하나의 고유한 유형의 현상적 권역 앞으로 세워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존재자는 결코 세계의 내부에서 단지 전제적이만 한 것의 존재 유형을 갖지 않는다. 그 때문에 특별한 존재 유형, 하나의 별도의 존재 유형이 여기서 하나의 고유한 유형의 현상적 권역이라는 말로 의미된 것이네요. 따라서 그 존재자는 역시 전제자의 발견의 방식 속에서 주제적으로 앞서 내주어질 수도 없다. 그러네요. 현 존재는 전제자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앞서 내주어질 수도 없네요. 다른 것에 앞서, 논에 앞서 제시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 존재자의 올바른 앞서 내줌은 자명하지 않은데 앞서 내줌의 규정 자체가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론적 분석론의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식으로 그렇다. 이러한 존재자의 올바른 앞서 내줌의 안전한 수행과 더불어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를 여하튼 이해력, 존재 이해력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서 있거나 넘어진다. 분석이 제 아무리 선행적, 예비적 일지라도 분석은 언제나 이미 올바른 출발점의 확보를 요구한다. 현 존재는 각기 하나의 가능성에서부터 존재자로 규정되는데 그 가능성은 현 존재인 가능성이고 다시 말해 그가 동지적으로 그의 존재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해하는 가능성이다. 현 존재는 가능성이자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가능성이네요. 이 점이 현 존재의 실존 구성틀의 형식적 의의이다. 그 점 속에는 그러나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론적 해석을 위해 지침이 놓여 있는데 곧 그의 존재의 문제 체계를 그의 실존의 실존성에서부터 전개하라는 지침이다. 현 존재의 존재를 또는 그 존재의 문제 체계를 실존성에서부터 전개하라는 즉 실존의 구조로부터 전개하라는 지침이 놓여 있다는 것이네요. 이 점은 그럼에도 현 존재를 실존의 하나의 구체적인 가능한 이념에서부터 구성하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어떤 실존의 이념, 가능할 수도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이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내는 잘 사는 모습, 잘 존재하는 모습, 잘 실존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의 실존의 이념으로 생각하고 그것에서부터 현 존재를 구성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비록 현 존재를 실존성에서부터 전개하라는 지침을 따른다고 해도
현존재는 분석의 출발에 있어서 하나의 특정한 실존함이라는 현존재의 차별성 속에서 해석되지 않아야 하고, 현존재의 무차별적인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라는 것 속에서 노출되어야 한다. 특정한 실존함, 이를테면 본래적 실존함은 비본래적 실존함에 대해서 차별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차별적인 것에 있어서 또는 차별성 속에서 현존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무차별적인 면에서 해석해야 하는데, 이 무차별적인 면은 하이데거가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라는 용어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부사인데요. 주 네이스트, 주 마이스트 다 부사인데 여기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하이데거가 이걸 명사로 만든 것이에요. 우선은 이라는 것, 또 대개에 있어서라는 것, 이런 의미로 읽혀져야겠네요. 우선은 또 대개에 있어서라는 것 속에서 노출되어야 한다. 현존재가. 현존재의 일상성의 이러한 무차별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존재자의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적 성격이다. 이러한 존재 유형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또 이곳 속으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모든 실존함은 이것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있다. 우리는 현존재의 일상성의 이러한 무차별성을 평균성이라고 명명한다. 드루히슈니트리카이트, 이것이 현존재의 일상성의 무차별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일상성의 이제에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자적인 우선은 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선은 평균적으로 일상적 생활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상성은 언제나 다시금 현존재의 해설 속에서 건너뛰어졌고 또 건너뛰어진다. 철학이 평균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지는 않았죠. 탁월한 모범적인 추구할 만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에 바빴지요. 역사상. 그것을 건너뛰어졌다. 건너뛰어졌고 건너뛰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자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자 잘 알려진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먼 것이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존재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부단히 간과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엇이 그러나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욱 가까운가 라고 묻고, 나는 확실히 여기서 일하고 있고 내 자신 안에서 일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어려움 및 땀의 땅이 되었다. 어려움의 땅, 땀의 땅이 되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이 점은 단지 현존재의 존재자적이고 존재론의 앞선 불투명성에 대해서만 타당하지 않고 더욱 높은 정도로 존재론적인 과제에 대해서 타당한데, 이 과제는 이러한 존재자를 이것의 현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 유형 속에서 단지 놓치지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성격 규정 속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과제이다. 지금의 존재론적 과제는 현존재 분석론인데요. 이 현존재 분석에 있어서 현존재를 가장 가까운 존재 유형에 있어서, 일상성에 있어서, 또 평균성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그 일상성의 그 평균성이 지닌 적극적인 성격을 찾아내고 그것에 독자로 하여금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은 그러나 하나의 단순한 측면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아스펙트라고 그랬어요. 영어에서도 에스펙트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역시 그 속에도, 즉 일상성 속에도, 그리고 심지어 비본래성의 양상 속에서도 선언적으로 실존성의 구조가 놓여 있다.
역시 그것 속에서도 비본래성 속에서도 현 존재에게는 특정한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가 문제시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현 존재는 평균적인 일상성의 양상 속에서 태도를 취하는데 단지 그것 앞에서의 도피라는 자신의 존재 앞에서 또는 자기 존재 앞에서 도피한다라는 양상 속에서 또는 자기 존재를 망각한다는 양상 속에서 그리 한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를 그의 일상적인 또는 평균적인 일상성에 있어서 해설하는 것은 그러나 가령 희미한 무규정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단지 평균적이기만 한 구조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다. 존재자적으로 평균성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더욱 중요한 구조들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이 구조들은 현 존재의 가령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의 존재론적인 규정들과는 구조적으로 구분된다. 비본래적 실존의 구조, 본래적 실존의 구조가 있는데 그 둘 다 우리는 선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탐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앞서서 또는 경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서의 선험적인 것이네요. 현 존재의 분석론에서부터 기원하는 모든 해설된 것들은 현 존재의 실존 구조와 관련해 획득된 것들이다. 그것들의 실존성에서부터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 존재의 존재 성격들을 실존 범주들이라고 명명한다. 이것들은 현 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규정들, 곧 우리가 범주들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예리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엑지스텐치알리엔과 카테고리엔 둘을 구분해서 현 존재에 관한 성격 규정들은 실존 범주들이라고 부르고 전제자에 대한 존재 규정들은 범주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표현들, 즉 범주들은 이것의 1차적인 존재론적 의미 속에서 수용되고 고조된다. 고대의 존재론은 세계의 내부에서 만나지는 존재자를 자신의 존재 해석의 본보기적인 지반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고대 존재론의 존재 해석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세계 내부적 존재자, 즉 전제자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자에로의 접근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노예인 혹은 로고스이다. 사유함 혹은 말함이다. 그 속에서 존재자가 만나지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는 그러나 하나의 탁월한 레게인, 곧 보이게 함, 제엔 라센 속에서 파악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결과로 이러한 존재는 처음부터 그 자신인 무엇으로 또 각종의 존재자 속에서 이미 있는 그런 것으로 이미 있는 그런 것, 즉 선험적인 것으로 이해 가능하게 된다. 존재자에 대한 논의 속에서 각기 이미 선행적으로 존재의 말걸음 Ansprechen des Seins 이렇게 말했네요. 이것은 카테고레이스타의 범주화이다. 이것은 우선은 다음을 의미한다. 일상적 용법으로서 이 카테고레이스타에는 공공적으로 비난한다. 어떤 이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대놓고 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 전문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존재자에게 이것이 존재자로서 각기 이미 무엇인지를 이를테면 대놓고 말한다. 다시 말해 존재자를 이것의 존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보이게 한다. 그러한 봄 속에서 보여진 것과 볼 수 있는 것이 카테고리아의 범주들이다. 범주들은 로고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 걸어질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는 존재자의 선험적인 규정들을 포괄한다. 실존 범주들과 범주들은 존재 성격들의 두 개의 근본 가능성이다. 존재 성격들이 현 존재에 적용되었느냐, 전제자에 적용됐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가능성들이다. 그것들에 상하는 존재자는 하나의 각기 상이한 방식의 1차적인 물음걸기
베프라겐을 요구한다. 현 존재에게 물음을 거는 것과 존재자에게 물음을 거는 것은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네요. 현 존재는 하나의 누구이거나 하나의 무엇이다. 현 존재는 누구이고 존재자는 무엇이네요. 존재 성격들이 이러한 두 양상의 연관에 대해서는 존재 물음의 해명된 지평, 즉 시간에서부터 비로소 다뤄질 수 있다. 서론에서 이미 암시되었던 것은 현 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 속에서는 하나의 과제가 함께 촉진되고 그 과제의 절실성은 존재 물음 자체의 절실성에 못지 않은 것이다. 그 과제는 만약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철학적으로 상론될 수 있어야 한다면 볼 수 있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선언적인 것의 노출이다. 명시적으로 하이데거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짐작컨대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자이고 그런 인간에게 선언적인 것은 역사성이고 여기서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자이다. 이렇게 답변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하이데거가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각종의 심리학, 인간학, 더욱이 생물학 앞에 놓여 있다. 현 존재에 대한 이러한 가나 연구들에 맞세운 경계 설정 속에서 분석론의 주제는 현 존재는 하나의 더욱 예리한 한정을 획득할 수 있다. 이로써 동시에 그 분석론의 필요성이 더욱 철저하게 논증될 수 있다. 심리학적 인간, 인간학적 인간, 생물학적 인간에 맞세워서 현 존재를 성격 규정해야 현 존재 분석론의 주제가 다른 학문들에 맞서서 한정되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현 존재 분석론의 필요성이 논증될 수 있다는 것이네. 즉 현 존재 분석론은 심리학 이상이고 인간학 이상이고 생물학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분과 학문들이고 이 분과 학문들은 인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현 존재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을 뿐 인간을 현 존재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진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 존재 분석론은 이 분과 학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되겠네요. 그것에 관한 논의가 제10절에서 다뤄지겠네요. 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